미니 모의고사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어느 지역의 암석에 기록된 지질시대별 고지자기 복각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이 속한 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각 시기는 정자극기였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 사이에 적도 부근에 있었다.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라니까 페른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를 보면 되는데 복각이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북상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영도 근처니까 적도 부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도 변화가 가장 큰 시기는 고생대 말이었다. 페른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가 15도 정도 차이가 나고 트라이아스기와 지라기 사이가 45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위도 변화가 가장 큰 시기는 고생대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페른기에서 지라기 사이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진북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계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디귿을 잠깐 보자면은 어떤 지계가 있는데 그때 진북이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생성된 고지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느 지역에 그 기록된 암석의 고지자기를 보니까 왼쪽으로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페른기 때 이미 만들어진 게 회전을 해줘야지 남아있던 고지자기가 왼쪽을 향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림은 판의 경계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는 주로 안산암제 마그마가 분출된다. A는 지금 열점입니다. 하와이가 위치한 곳이죠. 여기서는 현무암제 마그마가 주로 분출이 되고요. 분출되는 마그마의 SiO2 평균 함량은 B가 C보다 많다. B는 지금 해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섭입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해령에서는 현무암제 마그마 생각해 줄 수 있고 섭입대에서 최종적으로 분출하는 것은 안산암제 마그마입니다. 그러면 SiO2 함량은 B가 C보다 적다라고 해야겠죠. C 하부에서는 섭입하는 해양지각에서 빠져나온 물이 멘틀에 녹는 점을 낮춘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 가와나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와나 지역에서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같다. 그림을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화강암의 침식물이고 나 같은 경우는 포획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보면서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침식과 포획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침식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게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해서 깎여 버린 겁니다. 그 말은 가에서 화강암이 먼저 존재를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침식작용을 거치고 사암, 그 다음에 셰일, 그리고 석회암이 차례대로 퇴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포획암입니다. 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퇴적되어 있던 그러한 지층에 마그마가 관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암석들을 포획할 때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사암층이 이렇게 있는데 사암층이 먼저 퇴적이 된 상태에서 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그 위에 셰일과 석회암이 퇴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억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화강암과 접한 사암에는 열에 의해 변성된 암석이 분포한다. 틀렸죠. 열에 의해 변성이 되려면은 화강암 이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가의 사암은 나의 사암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맞는 말이죠. 가와 나 모두 사암과 화강암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 우리가 부정합 순서를 생각하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이 순서를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가에서 부정한 면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에서는 부정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것은 포획암이기 때문에 부정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년기압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고기압의 위치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치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여름철이겠고 나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고기압 위치했으니까 겨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북반구 겨울철이다. 틀렸고 헤들리 순환의 하강으로 생성된 고기압의 세력은 가가 나보다 강하다. 헤들리 순환의 하강으로 생성된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위도 30도 부근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름철에 해당하는 가에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가가 나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 고기압 A는 지표면의 냉각으로 생성이 된다. 맞습니다. 지금 A는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겨울철에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염분의 깊이에 따른 압력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를 볼게요. 표층의 밀도는 A보다 B에서 크다. 지금 자료에 등밀도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A에서 이 부분과 B에서의 이 부분이 밀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A는 표층 근처이고 B는 수심이 깊은데요. 일단 수심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수온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면은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말은 A의 이 부분과 B의 이 부분의 밀도가 같은데 A나 B나 수심이 낮아질수록 밀도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심이 더 깊은 B의 이 지점에서 표층까지 올라오면은 밀도가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에서 작다라고 해야 되고, 표층과 수심 300m의 밀도 차는 A보다 C에서 크다. 300m 한번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등밀도 선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엄청 조밀하게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서 A보다 C에서 크다. C에서 수심 약 100에서 300m 사이에는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다. 수온약층 나오면은 수온의 급격한 변화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에서 봤듯이 등밀도선이 조밀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크다. 다시 말해서 수온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디귿은 맞는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 답은 4번이다. 그림 가는 북반구의 대기대 순환을 나는 가의 위도 60도 부근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등온선 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60도 부근을 확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해주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고緯도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緯도입니다. 우리가 60도 부근에서 한대 전선대를 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緯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저緯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전선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고 그림을 봤더니 지금 P가 Q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등온선만 보더라도 저緯도 쪽에 더 높이 올라가 있죠.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P지점이 Q지점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거고요. P지점에서는 극동풍이, Q지점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맞습니다. 지표면에서 A지역을 경계로 기온은 급격히 변한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한대 전선대이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를 나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에서 A로 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전궤도 이심률 이외의 변화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를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아졌습니다. 이심률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궤도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근일점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현재 지구공전 궤도니까 북반구가 겨울철인 이쪽 부분이 근일점이고 북반구가 여름인 오른쪽이 여름철입니다. 그러면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져야 되니까 궤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더 더워진다. 여름철에 해당하는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더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구의 연중 공전속도 변화폭은 감소한다. 니은 보기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궤도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원일점에서의 공전속도가 빨라지고 근일점에서의 공전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공전속도 변화폭은 현재보다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혹시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반구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현재 궤도에서 근일점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고 원일점일 때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이심률이 작아지게 되면은 겨울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고 여름철은 낮아지겠죠.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인 3번이다. 그림은 별 A와 B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복사하는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지수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A와 B의 최대 파장을 보시면은 람다 맥스가
A가 B보다 짧습니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A가 B보다 높다라는 것이고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은 틀렸고요. A와 B의 표면 온도의 비는 2대 1이다. 이것은 파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와 B의 람다 맥스 값을 보시면은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표면 온도와 파장 반비례하기 때문에 A와 B의 표면 온도 비는 2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A와 B 그래프가 파장의 축과 이루는 면적의 비는 4대 1이다. 그래프에서 지금 파장과 축이 이루는 면적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 E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4제곱을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은에서 표면 온도의 비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4제곱을 한 16대 1이 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D것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다. 그림은 별 A에서 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량은 A가 C보다 크다. A랑 C는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 커지고 표면 온도 어땠나요? 그렇죠. 표면 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광도도 커졌죠. 하지만 절대 등급은 낮아진다. A가 C보다 왼쪽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질량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색지수는 우리 표면 온도 보시면 되죠. 색지수는 고온의 별로 갈수록 마이너스 음수값을 띠게 되고 저온의 별로 갈수록 플러스 값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A형 별이 색지수 0이었죠. B 같은 경우가 지금 D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의 별, 다시 말해서 색지수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 D가 C의 100배이다.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도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 여기서 R만 남겨주시면은 T의 제곱 그리고 루트 L 이거의 값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D랑 C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광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광도가 나와 있지 않고 절대 등급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5등급 차이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절대 등급 10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밝기 100의 제곱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D의 광도가 C의 광도의 100의 제곱배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루트 씌워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위에서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은 루트 L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100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가는 1964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우주배경 복사를 나는 2010년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배경 복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우주배경 복사는 2.7K 흑체 복사에 해당한다. 가 같은 경우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우주배경 복사입니다. 이때 2.7K의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분포와 잘 일치한다. 그래프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의 미세한 온도 편차 10만 분의 1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주 초기의 밀도 차이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우주 배경 복사, 우리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 약 3000K일 때 방출되었던 복사이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파장이 길어져서 가에 나와 있듯이 2.7K의 복사로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다. 미니 모의고사 9회 같이 풀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